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때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다. 뭐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뭐 채무자가 A다, B가 점유자다. 이럴 때 내가 A 지분을 낙찰받으면 인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를 분석하죠. 인도명이 가능하냐 이걸 분석하는 거죠. 5월 10일 날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다. 이 근저당권은 A에만 설정되고 B와 C는 설정이 안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B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1월 10일 날 B가 자기 지분은 지분권자로 점유하는 거지만 A와 C를 공동임대기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7월 10일 날 말소기준일 이후에 A와 그리고 C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냐? 4억 원이다. 이랬을 때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인수할 금액과 명도가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B가 A 지분 경매절서에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대항력을 주장한 거죠. 그러면 이 낙찰자는 A 임대인이 G, 낙찰자 D는, D 낙찰자는 A 임대인이 G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5분의 3 임대인이 G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금액은 어떻게 되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4억 곱하기 5분의 3에 해당하는 거. C 물상 보증인이 얘의 담보 책임으로는 얼마냐? 4억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그 4억을 갖고 각자의 지분 비율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3 지분만큼은 낙찰자가 채무자로서, 임대인으로서 4억에 대한 5분의 3 지분, 그리고 요 C 5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는 그 C가 못 갚았을 때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C가 갚을 수 있고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면 이거는 내가 낙찰받을 때 나는 3억이다. 계산해보면 3억이다. 그럼 3억만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았다. 그러면 이건 1억이면 1억만 이제 하면 돼. 이게 수학으로 좀 딱 안 떨어지지만 대략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수하면 된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럴 때에는 이 명도를 못하죠. 왜냐면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계속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느냐? 3억을 배당받아. 3억. 그러면 원칙대로 인수할 거는 1억 원이 되는 거죠. 1억 원. 근데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어요. C가 갚아야 될 1억이죠. 근데 얘가 안 갚으면 내가 담보 책임지니까 C 지분이 등기부를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인지 등기부가 깨끗한지 이걸 보고서, 여기에 깨끗하다면 나는 그냥 뭐 이걸 낙찰받으면 내 채무자의 책임은 다 했으니까 나는 인수할 거 없고 낙찰가가 곧 내 그 취득가다. 이번에는 여기서 얼마를 배당을 받느냐 하면 3억 5천을 받았어요. 3억 5천. 그러면 인수할 게 얼마냐? 원칙은 5천만 원만 인수하면 돼요. 5천만 원만.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할 거 없고 물상본이 남죠. 5천만 원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1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책임지면 이 사람이 5천만 원 부당이득 본다. 그건 낙찰자가 상관없고 A가 C를 대신해서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대신 면제해야 되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이고, 그런 경우는 직접 청구해도 되고, 이와 같이 변경 등기되어 있는 그 임차권을 대신해서 민법 480,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이 변제대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선순위 임차인은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액 변제받았다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말소 기준 권리 있다 그러면 A가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그 임차권은 근저당권의 처분권에 의해서 소멸돼 버려요. 이게 소멸돼 버리죠.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인수금액은 없어요. 그 명도가 가능한지, 명도 가능하죠. 왜 가느냐? 낙찰자가 5분의 3 지분을 낙찰받고 B는 자기 지분 5분의 1하고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5분의 1이니까 다 합쳐봐야 자기 지분하고 임차권 다 합쳐봐야 5분의 1밖에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민법 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 행위로 명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도가 가능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인수할 거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 소멸되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3분의 1 지분일 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3분의 1 지분. 1월 10일 날 B가 자기 점유하고 있으면서 A하고 C하고 계약했는데 보증금은 3억 원이요. 계산하기 좋게끔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서는 5분의 4가 매각이 되는데 이걸 갖고 4억으로 계산해서 했지만 수학으로는 딱 안 떨어지죠. 요건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까봐 이제 간단히 분석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7월 10일 날 이제 말소 기준권 이후에 이 사람이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보증금은 3억 원이다. 이럴 때 요거를 이제 낙찰자 D가 인수 금액이 있는지, 인수 금액 아니면 또 내보낼 수 있는 명도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원칙은 3억 원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로 인수는 자로 인수하는 건 1.5, 1억 5천이죠. C에 대한 물상 보증이 담보 책임으로 1.5 이렇게 인수하는 건데 C가 충분히 책임질수록 등기부가 깨끗해요. 그렇다면 C 지분을 팔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 같기 때문에 내가 나는 1억 5천만 인수하면 된다고 이렇게 낙찰받아. 근데 C 지분에 그냥 선준채권이 많아. 이렇다면 이 지분 경매 내봐야 여기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거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물상분의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2억을 배당받았어요. 2억을. 그러면 원칙으로 인수하는 거는 1억이 되는 거죠.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으로 하는 거는 1억만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2억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누구냐? C는 1.5억, 1억 5천을 반환해야 되는데 임차인한테 1억만 반환하니까 5천만 원 부당이득 받는데 그건 누가 대신 갚았냐? A가 자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대신 변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상권을 청구하면은 이렇게 선수리 채권이 많다든가 또는 이제 다른 채권이 따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직접 임차권을 민법 요거는 제가 한번 적어도 민법 제 481조하고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이 변제되어 이뤄서 요 임차권을 그대로 취득해서 요걸 갖고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경매 시청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채권가압류해도 돼요. 이거 갖고. 자, 이번에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계약했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수금액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려요. 명도가 가능한지 명도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공유물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내보내죠. 명도는 할 수 없지만 내보내지 못해요. 그럼 낙찰자는 지분이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부당 손실을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보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을 누가 보겠냐? B가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A 3분의 1 지분을 꺼내서 권리가 상실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낙찰자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 이전에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B 지분의 채권가압류를 하면 되죠. 아니면 C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요것도 그래도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 한 번 더 해보죠. 뭐 이제 B가 점유하는데 자기는 지분이고 여기 계약을 했다. 근데 보증금이 2억이다. 이럴 때에는 요거를 낙찰받는다면 요 낙찰자는 이 사람이 대항 요구 조사한다 그러면 2억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해가지고 1억을 이제 했다. 그러면 1억만 인수하면 되죠. 그때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물상부진이 담보 책임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후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후에 계약을 했다. 이럴 때는 요 임차권은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낙찰자 같은 경우는 명도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냥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과반수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 낙찰자도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이 점유자도 2분의 1 지분은 임차권은 없지만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소수지분권자일 때 이 사람도 소수지분권자 2분의 1 지분권자 이 서로 공유문의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과거에 대법원 판례는 그 인도명령을 시행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냐? 2018다. 그 28752를 보면은 이게 대법원 판례 변경됐거든요. 공유물이 이렇게 소수지분권, 2분의 1 지분권자가 다른 2분의 1 지권 상대로 인도명령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게 바뀌고 왜 그러냐? 이 2분의 1 지분권자 역시 이 공유물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못 되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지분권자도 그런 권리가 없는데 이 2분의 1 지분권자에게 인도명령을 주게 된다면 관리 행위를 하는 그런 보존 행위로서 하게 된다면 또다시 이 사람도 똑같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각자 공유자들 상호간에는 민법 214조에 의한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이제 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인도명령 시청해가지고 또다시 그 사람이 또 인도명령 시청하는 이런 룰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